식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만큼 내가 열심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업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에러 나가지고 2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 아 정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리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다 녹화가 안 돼서 나 혼자 얘기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다는 점. 너무 씁쓸하게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녹화를 했나 봤더니 이제 로직을 내가 화면을 열어서 내가 영화 작업하고 있던 거 화면에서 이제 뭐 악기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새 파일을 여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작할게요 하고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 끊겨버렸더군요. 새로 하죠 뭐. 자, 그럼 나 잠깐만 이걸 다 지워야 되나? 잠깐만. 다 지워. 뭐가 이렇게 아깝지? 이렇게 아까우면 안 돼요. 작곡하다 보면. 그러면 아까우면 이렇게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거 앞에다가 작곡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일단 궁시렁 하지 않고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너무 아쉬워하고 있어. 자, 이렇게 새 파일로 열게 되면 일단 놔두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게 돼요. 또 소프트 인스트루먼트랑 이제 오디오, 그다음 드럼, 엑스터널 미디, 뭐 기타, 베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자질구레하게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얘기했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이게 VST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가상악기라고 불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이 가상악기는 실제 악기 소리를 가장 제대로 구현을 해내기 위한 가상악기예요. 그래서 이 가상악기들의 목표는 항상 현재 실제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꼭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안 짖는 강아지가 아니지. 그래요. 엄마 조용히 해. 그래서 오디오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음악으로 곡 작업을 할 때니까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운드 소스라고 그래서 소리들을 녹음을 할 경우 이제 쓰게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영화, 영상음악에서나 쓰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선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은 요새는 이제 뭐 바람 소리나 물 소리나 뭐 공기 소리나 뭐 이런 다양한 잡음, 노이즈들에서 오는 사운드를 녹음을 해가지고 걔를 뭐 왜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래 본 그 상태로서 가지고 와서 본인의 작곡 작업물에 이펙트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추세는 아니고 많이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제 곡을 작업할 때 많이는 쓰이진 않지만 아무튼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운드 이펙트들을 적절하게 본인 곡에 넣었을 때 굉장히 좀 아이디어적이고 신선하게도 들릴 수 있고 매력적으로 곡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대중화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쓸 때는 뭐지? 왜 쓰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약간 쓰면 이제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매력에 빠진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운드 스튜디오. 내가 살 때는 무료 배포였는데 내가 한 10년 전이라
지금은 보니까 이제 유료가 됐더라고요. 한 2불? 뭐 이 정도 해요. 2, 3불 정도 하는데, 요걸로 이제 사운드를 이제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엑스터널 미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상악기를 쓰다가, 내가 좀 이 악기는 좀 더 이런 좀 다른 소리, 가상악기, 여기 지금 로직 프로그램에서 있는 가상악기로 만족이 안 되고, 좀 다른, 어떻게 내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가상악기 소리가 너무 좋더라. 뭐 이걸 팔더라. 해가지고 그 소스들을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제 엑스터널 미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이렇게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같은 사보 프로그램도 이제 미디 형식이 된 거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뭐 이렇게 믹스터널 미디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고 그냥 어떤 뭐 그냥 이렇게 불러보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도 이제 알아서 미디 파일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굳이 얘를 이렇게 변경해서 시작할 필요는 없고, 무조건 얘로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가 필요하거나 엑스터널 미디 파일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추가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타나 베이스 부분이 있는데, 나 기타나 베이스나 드럼 쓰고 싶어 해가지고 무조건 얘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보면 오디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타나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잭을 꼽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녹음을 하려고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럴 경우 지금 인풋은 뭐 지금 아무것도 인풋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녹음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를 클릭한다 한들 뭐 그냥 뭐 요런 정도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드럼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클릭을 하면 뭐 드럼 패드처럼 이렇게 나오고, 기본 드럼 리듬들이 나오고, 락의 이런 리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해도 된다는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가상악기들 악기를 다루고자 하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때에 따라 추가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직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바꿀 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뭐가 많은데, 뭐 까막눈 같이 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까막눈이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외에 그냥 맥북을 쓰는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가라지 밴드에서 익숙하게 로직을 갖다가 익숙하게 그냥 다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도 역시나 인풋이랑 아웃풋이 원래 이렇게 이대로 돼 있고, 그래서 넘버 트랙을 몇 개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나와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악기는 이제 클래식 일렉트로닉 피아노라고 되어 있죠. 이제 큐베이스랑 로직이랑 장단점은, 우리나라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PC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PC 컴퓨터에서 구동이 돼요. 큐베이스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큐베이스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선호하는 건 아니고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요 회사나 혹은 뭐 어떤 애니메이션 회사나 뭐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걸 보면 이제 큐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격 요건에 적혀 있기도 해요.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뭐랄까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상악기 역시 어둠의 경로로 사람들이 좀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가상악기들을 이제 좀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큐베이스나 로직 프로그램이나 혹은 파이널 컷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 그래요. 구동하기가 무겁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거를 사용했을 때는 좀 뻑 나간다고 하죠. 에러가 나거나 뻑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품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품을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을 꼭 사야 한다는 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멍해졌어. 그래서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큐베이스는 가지고 있는 가상악기가 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꼭 가상악기를 사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악기를 하나씩 외부에 있는 가상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한다는 점. 처음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직의 장점은 이제 안에 기본적으로 정품을 산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악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악기들도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지금 요게 악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섹션들이 나눠져서 악기들이 이렇게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오른쪽에 또 이런 다양한 소리들과 악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이 되게 좋은 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곡은 다 여기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내가 특정 이제 솔로 악기로 연주를 해서 진짜로 소리 부르는 것처럼 부르거나 혹은 어떠한 스킬이나 주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렵게 써서 도저히 가상악기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될 때, 여기 있는 가상악기는 해서 해결이 안 될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파는 가상악기들을 사서 콘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나는 이제 콘탁을 쓰는데 여러 가지 연결 매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구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가상악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천천히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내가 악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모던 스트링이나 뭐 풀 스트링을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구버전에서는 이렇게 그림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기들이 좀 나와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는 뭐 바이올린 하나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봐도. 그런데 이제 내가 악기를 하나를 풀 스트링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바이올린 요 악기도 추가할래 하고서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원래 풀 스트링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없어지고 이게 그냥 비올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택한 건 이걸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트랙을 새로 불러서 거기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소리들을 찾으면서 변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되겠어요. 지금 내 컴퓨터에는 이렇게 마스터 건반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이제 알아서 입력이 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까지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일단 온라인 수업은 20분만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그 다음번에 또 영상을 차차차차 올리도록 할게요.